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읽는 부동산 책, 공부책입니다. 제가 직업도 있고 부동산 공부도 해야 되다 보니 그나마 재밌게 읽혀지는 책이 경제인문학 쪽이더라고요. 공유하면 좋을 책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 만들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힘이 됩니다. 모모랜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나라 왕의 고민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입니다. 국민들이 모두 돈 걱정 안 하고 아파트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국왕의 목표였습니다. 가구 수보다 주택을 많이 공급했는데 왜 주택 가격이 비싸서 못 산다는 국민들이 생기는 거지?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일 거야. 왕은 생각했죠. 그래, 무주택자들이 사야 하는 집을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야. 그 즉시 왕은 신하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봐라. 이제부터 개인은 1주택만 보유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시행해라. 모모랜드 국민은 다주택자들을 주택가격을 올리는 주범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정책에 박수를 치며 찬성했습니다. 이후 모모랜드에서 다주택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모두 집을 팔았고 다주택자들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과연 1인당 1채만 가지게 되었을까요? 모모랜드에서 다주택자들이 사라진 이후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이들은 그대로 무주택자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집은 좋은 위치에 있는 새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들도 이제 1주택만 보유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좋은 위치에 새 집을 원했고, 이런 주택은 나왔을 때 빨리 잡지 않으면 들어가기 어렵다는 생각에 더욱 다른 곳에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건설회사에서는 집을 지어도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미 공급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건설회사에서도 건설을 하지 않기 시작했고, 모모랜드에서는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매물도 줄어들기 시작했고, 결국 주택 가격은 다시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이 탓을 왕에게 돌렸죠. 왕은 또다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신하가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다주택자들을 활성화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다주택자를 다시 가능하게 해주자고? 지금 주택 가격이 높아 국민의 반대가 심할 텐데. 대중이 시장 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원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 다주택자들이 없어져서 가격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가격이 오르는군. 다시 다주택자들을 활성화시켜라. 모모랜드 국민들은 즉각 반대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가격이 너무 높아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데 다주택 보유를 가능하게 하면 투기를 조장해 주택 가격이 더 오른다며 왕에게 소리쳤습니다. 해결책이 절실했던 왕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다주택 정책을 폈습니다. 모모랜드에는 다시 다주택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위치 그리고 구축이어도 소유자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건설회사들은 매수의 수요가 발생하자 다시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주택 공급이 많아지자 무주택자들은 원하는 좋은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주택 공급이 많아져서 서로 팔기 위해 매도 경쟁도 생겼습니다. 다주택자들은 본인 소유의 집에 임차를 놓기 위해 서로 가격 경쟁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임차가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졌으며 아파트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의 만약 1주택만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이야기로 만든 것입니다. 대중은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게 반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요. 곡물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 원인을 곡물 중간 상인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유통을 직접 생산자에게만 할 경우 처음에는 중간 상인들의 마진이 없어서 가격이 떨어지고 안정화될 거라 생각하지만 유통에 대한 부담이 되고 결국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져 곡물 생산량이 줄어들어 곡물 폭등으로 이어진다. 저자인 브라운스톤 또한 이와 같은 논리로 주택 가격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는 다주택자가 오히려 주택 건설에 자본을 대고 공급을 늘려 주택 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의 인문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본주의 게임에서 노예의 삶을 선택하지 말고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익혀 살아남아라. 우리가 이 세상이 자본주의 게임 속 아바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캐릭터로 살아가느냐. 갑자기 떠오르는 영화가 있는데요. 며칠 전에 본 프리가이라고 데드풀 주인공 라이언 레놀즈가 주연으로 나오는데, 모든 캐릭터가 아침엔 똑같은 커피, 똑같은 안부 인사, 출근해서 기계처럼 일어나는 같은 일들, 평범하고 똑같은 하루를 보내다가 정말 우연히 아주 작은 자극, 그게 지나가는 여자가 흥얼거리는 노랫소리였는데요. 그만큼 아주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똑같던 하루에서 달라지는 계기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인생이 달라지고 심지어 세상이 바뀌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자극이 올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살아남아라. 그 부자의 기준은 다들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내가 평안히 살 정도의 부는 누구나 이루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래서 힘들어도 출근하고 월급 받아서 저축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건데 부자가 되는 길은 다양한 방향이 있겠죠. 옆을 보면 내가 일해서 모으고 있는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고요. 어떤 이들은 이걸 불평등이라고 하죠. 부의 인문학에서는 이런 불평등에 적응하고 불평등 하에서 부자가 되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자본주의면 그 법칙을 익혀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 게임에 대해 더 잘 알고 싶고 이기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잘하는 분들이 부럽고요. 내가 노력해서 레벨업 할 수 있다는 게 노력도 안 되고 누구나 다 똑같이 사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서울과 지방 부동산 중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사면 위험할까? 어떤 도시가 앞으로 오를 것인가? 제가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마주하는 질문들은 참 다양합니다. 브라운스톤의 부의 인문학은 이러한 질문에 경제학 거장들의 이론을 빌려 답하고 있습니다. 브라운스톤의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전망이 과연 맞을까요? 부의 인문학 책을 통해 다른 전망들도 함께 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공인중개사가 읽는 부동산 책, 공부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뭐 자꾸 시작하지, 그지? 자꾸 시작해.